12월 11일 데일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BLS 고용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 들여다보고 월가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LS 고용지표에서는 이전 고용보다 증가했고 예측치보다도 증가한 모습입니다. 즉 일자리는 늘었다는 것이겠죠. 실업률을 보면 이전 실업률보다 낮아졌고요. 예측치 보다도 낮아진 것입니다. 물론 월가에서는 이전 실업률과 이번에 11월 실업률을 동일한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그보다 훨씬 낮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신규 고용과 실업률을 보자면 고용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9월달 FOMC 성명서를 잠깐 다시 한번 보자면 첫 단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자리는 여전히 강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일자리와 실업률이 9월의 성명서 첫 단락에서 표현된 이 문장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가는 이전에 발표된 졸트, 즉 구인 이직 지표와 ADP 민간 고용 지표가 고용시장의 둔화, 냉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 BLS 고용지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면 연준의 긴축 종료를 기대하고 있는 월가의 투자자들에게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번 고용지표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고, 따라서 월가의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어느 정도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월가에서는 두 가지로 풀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준의 긴축이 강하게 드라이브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용이 견조한 흐름을 꾸준히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물가 안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이 시각은 연준의 편에 서 있는 그러한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물가 CPI 기준에서 3.2%, PCE 개인 소비 지출 기준에서 3%입니다. 연준의 목표는 2%죠. 게다가 임금 상승률은 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에서 2%까지 목표 달성으로 가는 그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것이고요. 5.5%라는 고금리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간 연준이 줄곧 지적해왔던 고용의 견조함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긴축 종료에 대한 희망을 부풀리고 있는 측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인플레이션이 냉각되고 있는 상태라 본다면 이번 BLS 고용은 꾸준한 경제 회복의 증거로 봐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연준이 영착륙을 도모하려면 이번 BLS 지표를 근거로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죠. 덕분에 금요일 뉴욕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즉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가격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12월 FOMC에서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한 월가의 해석은 전혀 다를 것 같습니다. 긴축 종료를 기대하는 분석가들은 긴축 종료 사이클의 시작점으로 볼 것이고, 보수적인 시선으로 유지하고 있는 분석가들은 긴축 유지의 과정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모두 이번 BLS 고용을 상반된 시각으로 풀이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셈이죠. 근데 BLS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월가의 긴축 종료에 대한 예상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현재 5.5%의 기준금리가 3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5.25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5.25%에 대한 예상치가 54%였는데 그에 반해 현재 기준금리 유지, 즉 5.5% 유지가 39.6%입니다. 이게 더 낮죠. 근데 BLS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이 수치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즉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3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은 감소했고 확률은 낮아졌고,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예측은 확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냉각되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BLS 고용이 꾸준한 경제 회복의 증거로 봐야 한다. 따라서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종료되는 것이 맞다. 그런 풀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월가는 BLS 고용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금리 인하 시점을 5월로 수정했습니다. 기존 3월에서 5월로 수정한 것이죠. 그래서 3월 FOMC에서는 5.5% 현재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예측치를 수정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BLS 고용의 견조한 결과 때문에 이러한 예측치 수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연준의 긴축이 조금 더 긴 시간 유지되는 것이 맞다 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는 이번 BLS 고용의 양호한 결과를 근거로 긴축 종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및 경기 연착륙의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을 기존 3월에서 5월로 미루어서 역시 연준은 고용시장의 견조함에 초점을 맞추고 긴축 유지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점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FOMC 직후 성명과 기자회견에서 확인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같은 수치를 놓고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는 그 자체가 이 시장이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9월 당시에 FOMC 성명으로 돌아와서요. 앞서 첫 단락을 보았다면 첫 단락에서 이 문장을 봤죠. 근데 그 두 번째 단락에 또 의미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밑줄 친 내용을 해석하자면 이러한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번 12월 달 FOMC에서 이러한 성명문이 또 나올 텐데 아마 비슷한 문장 혹은 같은 문장이 반복돼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시장은 혼란스럽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는 물가 목표는 2%라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데일리 리포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